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도 현실 공포는 여전히 살아있다. 현실 공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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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한번 연습하고 있었어요. 제가 타이밍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잘 맞추셨습니다. 딱. 네. 고맙습니다. 자, 동네꼬마님, 오늘 현실 공포는 예. 또 어떤 이야기가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예. 별 얘기는 아니고요. 막 스펙타클하고 막 진짜로 숨이 막혀오고 사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잔잔바리하게 오늘은 좀 소소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무서운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한 6, 7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같은 신차 판매업을 하는 타 지역에 있는 분한테 듣게 된 이야기예요. 브랜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저랑 같은 브랜드일 수도 있고 다른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 늘 그랬듯이 그냥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업사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만 골라서 하는 나사가 풀린 녀석이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일단은 도박도 좀 좋아했고 어린 나이에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명품으로 자기 몸 치장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친구였더라고요. 이런 친구 치고 영업사원으로 먹고 사는 애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 친구였는데 저희 영업사원들 사무실마다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상조회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2만 원씩 걷고 있고 그쪽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걷었더라고요. 10만 원씩. 근데 10만 원이면 좀 부담되는 금액이니 우리가 백차라고 그러죠. 이번 달에 한 대도 못 판 사람, 고객 인도가 없는 사람은 돈을 안 내고 고객 인도가 한 대라도 있으면 10만 원을 내야 되고 그런 룰이 있는 곳이었고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은 거나하게 고기에 술 한 잔씩 하는 거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해외여행을 가는 거였대요. 영업사원들끼리 상조에서.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서 그래도 이제 몇 년 동안 똘비가 일을 쭉 하고 있는데 상조회에서 자사 캐피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네. 거기서 이제 조금 찬조금을 줘가지고 동남아시아로 다 같이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갔나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괜히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동남아시아 이제 어느 뭐 나라로 다 같이 가가지고 정말 재밌게 놀았대요. 그러면 이제 영업사원들이 거기도 다 남성이었다고 하는데 다 같이 낮에 관광도 하고 저녁에 이제 술 한 잔씩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 한 잔 딱 하면서 카라오케라고 그러죠.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거기서 이제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도우미분들을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지 도우미분들을. 그래서 현지 도우미분들하고 같이 탬버린도 치고 이제 앉아서 건전하게 술 드시고 이제 거기서 파트너하고 서로 마음이 맞으며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TV 같은 거 봐도. 똘비도 이제 뭐 노는 거라면은 대한민국 어디 나가도 2등은 안 하는 친구였으니 당연히 파트너하고 데이트를 또 나갔죠. 그래서 파트너랑 데이트 나가서 즐겁게 얘기하고 놀고 있는데 밤에 꼴딱 새고 동틀 때까지 재밌게 놀았대요. 근데 파트너가 얘기하더랍니다. 오빠 너무 젠틀하고 마음에 든다. 근데 동남아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영어를 주로 쓰는데 똘비가 10살 때까지 미국에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꽤나 잘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제 충분히 대화를 하는데 오빠 너무 젠틀하다, 멋있다. 내 친구 한 명 소개해주고 싶은데 소개 한번 받아볼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똘비 입장에서도 그냥 갑자기 구미가 당기더래요. 그냥 해외 나가서 급 소개팅? 미팅?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언제 데리고 나올래? 얘기를 했더니 내일 한 저녁 6시 정도에 호텔 라비에 와 있을 테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다음날 관광 일정 보내고
다음 날도 저녁에 다 같이 술 한잔 먹으러 가는 자리에 똘비는 얘기를 했대요. 아,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난 호텔방에 좀 쉬겠다. 선배님들 가서 재밌게 놀고 오셔라. 그러니까 선배들이 뭔 소리냐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똘비가 그냥 그런 게 있으니까 눈치껏 하라고 가라고 하니까 선배들도 뭔 말인지 아니까 그래 알았다 재밌게 놀아라. 그리고 선배들은 선배들끼리 가고 똘비는 호텔 라비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진 모르니까 두리번 하는데 여성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받아놓은 게 있었대요. 뭐 예를 들어서 제니라고 하면 가가지고 혹시 제니 씨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하는데 정말 이쁘더래요. 네. 괜찮더래요 진짜. 그래서 일단 첫 만남 점수는 합격. 그래가지고 둘이서 BBQ를 먹으러 갔대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먹으러 가가지고 삼겹살 먹으면서 소주 먹어봤냐. 그래서 소주도 이렇게 하고 술 먹고 하는데 영어를 상당히 유창하게 잘하고 애가 참 말도 한국식 표현으로 나긋나긋하게 말도 잘하고 참 괜찮더래요. 그래서 뭐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21살이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학생이었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데이트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같이. 그래서 남은 일정 동안 저녁에는 이 친구랑 매일 만나서 데이트하고 밥 먹고 놀았대요. 그러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보고 싶더래요 진짜. 굉장히 이뻤고 같이 메시지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볼수록 매력 있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몇 달 안 있다가 똘비 혼자서 또 비행기 타고 그 나라로 간 거예요. 혼자 그 나라로 가가지고 공항에 이제 마중 나와 있었대요. 이미 그때는 여자친구로 서로 이제 그렇게 부르기로 했었고 사귀는 거였고 그래가지고 나 왔다. 그래가지고 짧은 일정이었지만 거기서 즐겁게 놀았고 이 제니가 소원이 있다고 했대요. 나는 눈을 보는 게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눈을 보는 게 소원이다면 내가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여주냐. 제니가 먼저 방법도 얘기를 해줬대요. 내가 니네 나라로 들어가려면 상당히 복잡한데 제주도는 들어갈 수 있다.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제주도는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나는 학생이어서 갈 돈이 없으니 열심히 학교 졸업하고 알바하고 해서 내가 한번 놀러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똘비가 비행기 티켓의 가격을 알아보니까 뭐 한 30에서 40만 원 사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비행기 티켓을 한번 끊어줘야겠다. 그래서 서프라이즈식으로 해주려고 너 혹시 내가 니네 나라 가면 며칠 정도 놀 수 있냐 언제 일정 잡아서 그래서 이걸 미리 물어봤었대요. 이때쯤이면 얘가 한가하니까 그럼 내가 미리 티켓팅을 해서 가자 해서 걔한테 미리 티켓팅까지 해서 간 거예요. 눈치는 챘을 수도 있어요. 패스포트 사진이나 보내달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눈치를 챘던 말든 가가지고 저녁에 호텔에 다 가고 선물이 하나 있다. 그랬더니 눈치를 챈 것도 같고 해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정말 좋아하대요. 오빠 사랑한다고. 널 위해서 큰 돈 안 든다고. 이게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내가 널 위해서 이 정도 선물은 한번 준비했고 얼마 안 있다가 비행기 타고 오면 되니까 이때쯤 오면 아마 눈 볼 수 있을 거다. 제주도 천백고지 같은 데 올라가면 눈 있을 거고 한번 보자. 시기가 잘 맞으면 눈 내린 것도 볼 수 있고 뭐 와라. 네. 그러면서 용돈도 한 20만 원, 30만 원 더 줬대요. 패딩 하나 사 입으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짜로 아주 황송한 그런 데이트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제주도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똘비도 그동안 본인이 조금 세 보이려고 뻥카를 쳤던 게 있어요. 사실 이때 똘비가 타고 다녔던 차는 국민 준중형 차였어요. 그거를 열심히 튜닝해서 타고 다니던 친구였는데 이 애한테 조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간히 아주 드물게 영업사원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객의 차를 영업사원이 본인 차인 것 마냥 갖고 나가서 하루 저녁 데이트를 하는데 쓴다든가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정말 가끔씩 사고가 한 번씩 터져요.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이것도 사람 봐가면서 한다고 똘비가 고객 중에 이런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고객이었는지 아니면은 일반 뭐 법인이었는지 어디였는지 모르겠지만 뒷탈이 크게 없어 보이는 고객의 차가 때마침 그때 나올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형 세단을
번호판까지 다 작업해놓은 차를 가지고 배에 실어서 제주도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관련된 차들이 고객한테 인도를 했던 차들 사진 찍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줬던 거예요. 내 차다. 이게 내 차다. 한 대 아니다. 나 여러 대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 자존심을 치켜 세우려고 거짓말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제주도를 가려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마침 아다리가 맞은 거죠. 그래서 고객 차를 가지고 제주도로 가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을 한 거예요. 배에 싣고 제주도에 내려서 공항에 가서 여자친구를 기다렸대요. 제니를. 그랬더니 제니가 공항에서 탁 나오더래요. 환하게 웃으면서. 혹시라도 공항에서 문제 있을까봐 한국말로 편지 딱 해갖고 이거 안 들여보내주면 이거 보여주라고 내 연락처랑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다행히 뭐 그런 건 없었고 잘 나왔대요. 그래서 제니를 탁 그 멋진 새 차에 딱 옆에 태우고 봤냐? 오빠 차다. 그러니까 제니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래요. 오빠 차 진짜 너무 멋지다고. 진짜 이렇게 큰 차 처음 타봤고 오빠 이 차에서 나는 냄새 무슨 냄새냐고. 뭔 냄새긴 새 차 냄새지. 아, 못 맡아봤구나. 이게 새 차 냄새다. 그러면서 여행을 시작을 했대요. 진짜 멋있는 레스토랑도 데리고 가고 뭐 그래봤자 둘이 먹는데 얼마나 나오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일정을 쭉 보내고 제니가 이제 다시 출국을 하기 이틀 전이 된 거예요. 이제 2날 밤만 자면은 제니가 다시 본인 나라로 돌아가요. 뭔가 아쉽기도 한데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놀러 갔을 때 한 번, 본인이 그냥 갔을 때 한 번, 제주도에서 한 번, 3번 정도 만나다 보니까 같은 한국인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쯤에서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똘비가. 네. 뭔가 만나기도 어렵고 또 이 친구가 메시지를 정말 시시때때로 되게 자주 했대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좀 실증이 나 있었고 여기까지 아무튼 뭐 재밌게는 놀고 이쯤에서 그만 얘랑은 정리를 해야겠다 오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숙소 펜션을 잡았다고 그러던데 펜션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니가 핸드백에서 뭘 이렇게 주섬주섬 찾더래요. 뭘 찾더니 종이를 하나 이렇게 딱 꺼내드려. 그러면서 오빠 내가 여기 제주도 온다고 너무 신나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가 진짜 뷰가 끝내준다고 한다. 오빠 나 여기 한번 보고 가고 싶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때 시간이 저녁 먹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한 저녁 8시쯤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 그러면 가자. 그리고 나가가지고 제니가 적어온 종이를 보니까 주소가 찍혀 있더래요. 그래서 내비에다 주소를 찍은 거예요. 돌비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30분 좀 넘게 가야 거기에 도착을 한다고 이제 내비 나오니까 30몇 분이면 그렇게까지 멀진 않네. 가자. 그래가지고 출발을 했대요. 근데 많은 귀족님들이 제주도를 놀러 갔다 오셨겠지만 제주도란 곳이 번화가 쪽을 벗어나면은 진짜 사람도 없고 특히 밤에는 차도 안 다니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30몇 분 이렇게 달리니까 야 진짜로 가로등 하나 없지 민가 하나 없지 차도 안 다니지 그냥 휑한 곳이더래요. 여기가 지대가 높지도 않고 여기 바닷가 근처도 아니고 해안가 근처도 아니고 이런 곳에 뭐가 있다는 거지? 하면서 일단 내비길을 따라서 쭉 갔대요. 도착을 하니까 여기가 뭔 명소긴 명소인가 차가 한 2대가 세워져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가 있긴 있나 보구나 하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여기야?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다고 내려서 자기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조금만 걸어서 길 따라 올라가면 되니까 핸드폰 후레쉬로 불 비치면서 좀만 가보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서 그래 가보자 하고 내려서 가려고 차에서 딱 내렸는데 갑자기 주차돼 있던 2대 차 문이 다 열리더래요. 다 열리면서 차 한 대에서는 1명이 내렸고 옆에 나머지 차 한 대에서는 4명이 내렸대요. 근데 딱 봐도 어둡지만 프레시 불빛도 있고 딱 봐도 혼자 내리신 분은 한국 분 같았고 그 옆에서 4명이 내린 분들은 동남아 남성분으로 보였대요. 원래? 여기도 놀러 왔나? 이게 동남아에서 유명한 뭐가 있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답니다. 괜히 기분이 좀 찝찝하면서도. 내려가지고 이제 제니랑 가려고 하는데 그 동남아 분들이 본인을 둘러싸더래요. 똘비를. 그래서 뭐 때문에 그냐고 그러는데 이 동남아 분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만 막 뭐라 하고 있더래요. 지들끼리만. 오. 그리고 한국 분으로 보이는 분이 딱 다가와가지고 그 옆에 제니를 부르더래요. 네가 제니냐?
하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제니가 내가 제니다고 그랬더니 얘야?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알아듣겠더래요. 예. 맞다고 얘다고. 그러니까 나 한국분이 본인을 쓱 쳐다보더니 이제 나이가 어려 보이니까 야 너 몇 살이냐? 하고 묻더래 한국말로. 예. 그래가지고 예 저 27입니다 8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몇 살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애린 놈이 차가 야 이거 네 차냐? 그러더래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야 잠깐만 이거 네 차 아닌 것 같은데? 네 나이 때 애들이 이걸 왜 타? 스포츠카를 타든가 그러지 이 돈이면. 야 이 네 차 맞아? 야 너 뭐 하는 놈이냐? 그러더래요.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되게 황당하다는 듯이. 예. 그래서 저 하면서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명함을 한 장 꺼냈대요. 저 어디 자동차 누굽니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네 차야? 아니에요. 이거 누구 차야? 저 이거 아버지 차예요. 니네 아버지 차 맞아? 예. 그랬더니 본인을 탁 밀치더니 차에 딱 타가지고 우리 이제 시동 걸기 전에 한번 누르면은 몇 킬로미터 뛰었나 그게 나오잖아요. 차를 딱 타면서부터 아 이거 새 차인데? 하고 딱 그걸 누르더니 아 이거 새 차네. 그리고 등록증 있나 딱 하고 등록증 안에 있었으니까 남발 달았으니까 등록증 확인하고 야 아버지 차라고? 근데 왜 성이 달라? 그러더래요. 아니 저 그게 아니고 근데 왜 뭐 제가 이걸 왜 말을 해야 되는데요? 얘기를 하니까 야 묻는 말이면 그냥 대답만 해봐. 네 차 맞냐고 말해봐. 그래서 제 거 아니고 아버지 거라니까요. 뭐 너 주소 왔어? 왜 아버지랑 성이 달라? 네가 홍길동이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니 제 고객차입니다. 예.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느낌 더럽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문을 모르겠는데 이 동남아 분들 네 분이 자기를 싸고 있는데 이 남성분 네 분이 되게 무섭더래요. 사장님 뭐 문제 있습니까? 이거 고객하고 합의하에 제가 갖고 온 차인데 뭐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는 야 네가 나 병으로 보이냐? 고객이 이걸 합의를 해줬구만. 나 이거 진짜 한참 고민하더니 핸드폰을 딱 열하고 통화를 하더래요. 예. 네, 접니다.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이거 배탈 나는데? 그러더래요. 이거 먹으면 배탈 나는데? 이거 얘 차팔이야. 고객차 훔쳐갖고 나온 애야 이거 문제 생겨 이건 안 돼. 한참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하더니 전화 끊고 그 동남아 말로 그 남성 네 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남성 네 분이 다시 차를 타고 가더래요. 그리고 한국 분이 너 똘비라고 했지? 명함 다시 한번 보고 자기 안주머니에 넣더니 야 너는 이 인생이 쓰레기여서 너는 참 잘 비껴나간 줄만 알아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영문은 모르겠고 예 하니까는 하면서 고개 런져서 가려고 하니까 제니가 갑자기 어딜 가냐고 소리를 빽 지르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한국 분이 제니한테 가더니 그 나라 말로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 얘기를 하니까 제니가 막 소리를 지르고 핸드백을 막 집어 던지고 엄청 폭력적인 모습을 막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그걸 보면서 여한이 벙벙하니 가만히 이제 보고 있었대요. 한참 그렇게 둘이서 옥신각신 하더니 한국분이 본인한테 오더니 야 내가 동생 같아서 해주는 얘긴데 쟤 완전 좆바이네. 적당히 잘 어르고 달래서 잘 보내라. 그 네 능력껏 해라. 그리고 차 타고 가버리더래요. 똘비가 어이가 없고 본인이 지금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여기 왔을 때 정상적인 내 차였고 뭐였으면 뭔가 일이 지금 있었겠구나 이런 추측은 충분히 되니까 제니한테 물어봤대요. 야 상황 설명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제니가 얘기를 안 하더래요. 너 그럼 여기서 그냥 내려. 그냥 가. 여기서 너랑 나랑 그냥 갈 길 가자. 가라. 그랬더니 제니가 차에서 안 내리더래요. 끝까지. 그래서 막 밀쳐서 내보내려고 막 밀치는데 이게 똘비 거 차가 아니잖아요. 시트랑 옆에 문짝 안에 내장재랑이 좀 상하겠더래요. 여기 제니가 힘주면서. 그래가지고 무작정 끌어내리지도 못하겠고 말을 해라. 내가 다 이해해 줄라니까 말을 해라. 그러면은 뭐 적당히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말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달래기 시작을 했대요. 제니를. 그랬더니 제니가 정말 미안하고 일단은 숙소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하면 안 되겠냐.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위험한 일도 다 끝난 것 같고 펜션 쪽 가서 얘가 내리면 저녁에 얘기 들어주는 척 하다가 얘 잠들면 짐 싸서 나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가자. 그럼 펜션으로. 그 펜션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가가지고 술 좀 놓고 맥주랑 몇 개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니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본토에 남자친구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려고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다. 그래서 무슨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냐? 그랬더니 본인 거 차를 쉬운 얘기로 탈취를 하는 거예요. 업자들이. 근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래요. 이것도 제니가 혼자서 만들어낸 방법인 거예요, 이게. 이게 브로커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가면은 많이들 잡히고 잘못되는 거를 제니가 많이 봐서 제니가 만만한 어수룩한 한국 남자 하나 꼬셔가지고 제주도까지만 지껏 차 가지고 오게 만들면 그 차 트렁크에 숨든 어떻게 숨어가지고 다시 본토로, 한국 본토로 들어올 계획을 꾸몄던 거예요. 제니가. 근데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었던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용달차 같은 거 뒤에 박스를 실건 뭐 큰 뭘 실어갖고 그 안에 숨어서 가고 이런 건 좀 걸릴 위험성이 좀 있는데 한국차, 그것도 일반 승용차, 그것도 신차에 가까운 차는 거의 검색을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조사를 했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배신감도 엄청 많이 들고 그럼 처음부터 너는 그 목적으로 나를 만났던 거냐? 그랬다. 근데 너를 만나다 보니까 사실은 네가 되게 좋아졌다.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그 남자하고는 그럼 왜 싸웠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한테 그랬다. 쟤 똘비 내가 데리고 가서 잘못되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이 차랑 돈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그런 말은 없지 않았냐고 내가 울고불고 성질내가지고 그 한국 남자가 너 포기하고 간 거다고 진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든가 말든가 빨리 술 먹고 잠이나 들어라. 나는 짐 챙겨서 나갈라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비유 맞춰주면서 오빠가 그러면은 내일 저녁까지도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을 좀만 해보자. 네 말 따라서 그렇게 위험성이 적다고 하면은 오빠가 널 도와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 어떻게든 해보자. 오빠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게. 어차피 너랑 나랑 부부의 연까지 가는 건 좀 어렵다고 나도 생각이 되고 다만 네가 나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나도 너 좋으니까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마. 달랜 거예요. 이게 거짓말로. 네. 그렇게 이제 술을 좀 먹고 일단은 둘이 누웠대요. 누워가지고 똘비는 제니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고 가만히 시간이 이제 똑딱똑딱똑딱 흐르는데 제니 숨소리가 새근새근하게 바뀌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자 이제 가야겠다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니가 먼저 일어나더래요. 누워있다가. 그래가지고 에이씨 안 자고 있었네. 아 뭐야 자다 깼나 오줌매랑 가 왜 깼나 이러고 있었대요. 그때 제니가 터벅터벅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아 내가 술을 너무 먹였나? 맥주를 너무 먹였나 보다. 아이씨 좀만 먹일 거야. 일단 또 다시 자겠지 하고 이렇게 누워 잔 척하고 있었대요. 그냥. 그때 제니가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더니 부엌 쪽에 가더래요. 그래서 물 한 잔 먹을런가 보다. 딸그닥 하더니 자기 쪽으로 다시 걸어오는데 화장실 불을 켜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잘 보이죠? 손에 반짝이는 게 들려있더래요. 우리 펜션 가면은 음식 같은 거 해먹으라고 칼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지 않습니까? 큰 칼을 한 손에 들고 본인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래요, 제니가. 자는 척 하면서 이렇게 팔짝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본인도 눈이 팍 떠져갖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땐 제니가 흠집 놀래면서 칼을 고쳐 잡더래요. 막 고쳐 잡으면서 본인을 죽을 듯이 노려보니까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야, 너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오빠한테 말해봐. 뭐 때문에 그래? 여기를 하니까 제니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노려보다가 한국 남자들은 믿을 게 못 돼 그러더래요. 너 지금 도망가려고 했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똘비가 야 내가 어딜 도망가? 옆에 누워서 잘 자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왜 일어났어? 그러더래요. 근데 왜 안 자고 있었어? 너 숨소리가 안 바뀌던데? 코를 안 골던데? 왜 안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아니야 잠들었다가 너 화장실 가는 소리 깼었어. 그랬더니 잠자리에 누워서 단 한 번도 네가 코를 안 골았어. 너는 잠들면 무조건 코를 골거든? 너 어디 가려고 그랬어? 너 놔두고 지금 가려고 했지? 막 이렇게 자기한테 쏘아 붙이더래요 말을.
그래갖고 똘비가 진정해. 진정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말로 하자. 그랬더니 제니가 한 발자국 걸어오더래요, 본인한테. 근데 이게 동남아 쪽 여성분들이 키가 좀 왜소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밤중에 화장실 불만 켜져 있으니까 조명이 환하지 않은 그 상황에 큰 식칼을 손에, 진짜 식칼 자체를 우리가 칼끝이 바닥 쪽을 향하게 잡는 거 있죠. 진짜로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이렇게 찌르듯이 그렇게 잡고 본인한테 다가오고 있었대요. 더 무섭더래요, 진짜. 한 발짝 한 발 다가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 대 후드로 쳐버리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몸이 굳더랍니다. 그래서 오지마 하면서 본인은 계속 침대에서 뒤로 이렇게 가는데 계속 다가오더래요. 다가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나를 찌를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비계를 앞으로 이렇게 밀고 더 다가오면 나도 너를 때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오빠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너한테 얘기를 했었잖아. 얘기를 하니까 대답 없이 계속 다가오니까 본인이 비계로 탁 던졌는데 비계를 옆으로 탁 치더니 본인 쪽으로 와가지고 진짜로 본인 팔로 막는다고 막았는데 팔 옆으로 칼이 본인 팔을 댄 게 아니고 스치면서 자기 가슴 쪽 앞에 와서 칼 끝이 딱 멈추더랍니다. 찌르진 않았대요. 자기를 찌르진 않고 칼 끝이 딱 멈추는데 진짜 빠르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진짜 빠르다. 근데 이게 칼 끝이 자기 가슴 쪽에 살짝 닿으니까 이제는 진짜 아예 몸이 안 움직여진대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싹싹싹 해갖고 다시 칼 뿌리치고 이런 생각 못하고 몸이 딱 굳는데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 지금 가만히 일어나서 옆에 내 거 핸드백 주워갖고 열어보라고. 그래서 시킨 대로 했대요. 제니 거 핸드백을 열어서 딱 보니까는 그 안에 종이 있는 거 빼라고. 종이를 한 장 뺐대요. 네. 옆에 스탠드도 키라고. 스탠드 켰대요. 그랬더니 계좌번호가 하나 적혀 있더래요. 한국에서 쓰는 은행, 뭐 예를 들어 농협이면 농협에 어떤 계좌번호가 적혀 있더래요. 거기로 1,000만 원 더라고. 나 1,000만 원 없다고. 내 핸드폰 보여줄까? 나 1,000만 원 없다고. 나 지금 수중에 한 100만 원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돈 없으면 너 죽여버릴 거라고.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돈까지 없으면 너 진짜 죽여버릴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진짜로 똘비는 돈이 한 100만 원 남짓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오밤중에 카드 현금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긁을 수 있는 데까지 다 탈탈 긁으니까 한 300돈 되더래요. 진짜다고. 나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다다. 진짜 이게 다다. 믿어줘라. 얘기를 하니까 이체하라고. 그래서 이체를 했대요. 이체를 하고 나니까 제니가 핸드백 안에서 줄을 빼더래요. 뭔가 이제 묶으려고 준비를 하긴 한 것 같아요, 제니가. 근데 똘비가 타이밍을 본 거예요. 제니가 핸드백을 이렇게 시야를 돌려서 뭔가를 찾고 있을 때 똘비가 몸을 좀 뒤로 빼면서 제니 팔을 웅초 잡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손목이 돌아가 버려라는 심정으로 팍 꺾어가지고 칼 떨어뜨리고 진짜 뒤지게 두드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얘를 기절을 시켜야겠다는 일념으로 했다고 해요. 막 했는데 사람이란 게 그렇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있는 힘껏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아구창을 돌리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면은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나 마지막에 기절하잖아요. 이렇게 기절을 안 하더래요. 근데 예.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못 때려진대요. 죽고 크게 다칠까봐. 나는 분명히 얘를 기절시키려고 몇 대를 쳐봤는데 기절이 안 되니까 여기서 더 때릴 것 같으면 얘가 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주먹이 이렇게 자기 생각처럼 세게 안 나가지더래요. 이게 안 때려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은 본인이 월등하니 제니를 엎어쳐놓고 제니 가방에 있던 끈도 참 조잡한 끈이 들어있더래요. 그걸로 손 뒤로 해가지고 묶고 침대에다 묶어놓고 본인 거 짐을 막 챙겼대요. 똘비가. 그러면서 모르겠고 너는 내가 신고한다고 하면서 막 짐 챙기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니가 빌더래요. 막 오빠 찌를 것 같았으면 내가 찌르지 않았겠냐고. 진짜로 내가 너무 급하고 그래가지고 오빠 그런 거다고 진짜 나 그냥 신고만 하지 말아주라고. 나 이렇게 묶어놓고 나가도 되니까 오빠 신고만 좀 하지 말아주라고 막 제니가 빌더래요. 진짜 울면서. 근데 이 똘비라는 이 친구도 제가 가운데서 말을 전합니다만 바본가? 이 생각이 드는 게 예.
저 같았으면은 짐 챙기기 전에 신고했을 거예요, 진짜로. 짐 챙기기 전에 전 신고부터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너는 어차피 그럼 제주도 땅에서 못 나오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막 뭐라 하소연을 하는데 본인 거 짐만 챙겨서 나왔대요, 일단은. 그래서 신고를 할까 말까 차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출발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시 나가려면은 이틀 후니까, 그러니까 하룻밤이 더 있어야 되니까 근처 모텔을 가든 아니면은 비행기 티켓을 생각을 했다가 이 고객 차 배편 다시 알아보자, 동트면, 이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차에서 저녁에 날밤을 일단 새려고 나가서 한참 가는데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전화가 울리더래요. 모르는 번호더랍니다. 받았대요.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똘비 씨죠? 그러더래요. 예, 누구십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거기서 봤던 그 사람이라고. 한국 남자. 그래갖고 예, 그랬더니 어르고 잘 달래서 보내라고 했더니 일을 크게 만드셨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장님, 저는 제니한테 진짜로 제가 비인간적으로 대했다든가 저 그런 거 없거든요, 사장님. 그리고 제니가 송금을 하고 제가 있는 돈도 다 송금했거든요, 사장님. 저는 이제 이 일에서 그만 빠지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내가 똘비군을 어떻게 하겠다 한 건 아니고 그 제니라는 애가 참 독하네. 독해. 내가 그래서 손을 뗐어, 걔는.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다시 똘비가. 네, 사장님, 제니가 아까 저한테 그랬는데 사장님은 저를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를 제니가 막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분이 웃으면서 이봐,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아까 진작에 자네를 제꼈지. 자네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한번 해봐. 그리고 걔네 믿지 마.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어르고 달래서 적당히 보내라니까. 참 답답한 친구네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제니라는 애의 계획을 내가 알려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사장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본토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육지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남자친구가. 근데 되게 좋아했나 어쨌나, 남자친구가 돈이 급했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제니의 계획이 본인을 데리고 오면 그 동남아 남성분 4분 있잖아요. 이 4분한테 본인의 처우는 그냥 던지는 거였고 뭐 죽이든 살리든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였고, 제니가 처음에 돈을 어느 정도 입금은 해놓은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 한국분을, 같은 나이대 같은 체형의 한국분을 이용을 해서 본인을 그 차에 숨겨서 육지까지 이동을 해주실 분을 찾았던 거예요, 브로커를 통해서. 그리고 그 차를 계획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 남자친구한테 선물로 주려고 했대요.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그 차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니라는 그 여성분이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한 게 그냥 자기 남자친구한테 선물로 주려고 이런 계획을 이렇게 세웠던 건데, 딱 보니까 한국분이 보니까는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왜냐? 얘를 건드려. 근데 이 차가 얘 게 아니야. 냄새를 맡아봐도 새 차야. 센터를 쳐봤더니 신차 영업사원이야. 나이도 어려. 등록증하고 비교해봤더니 아버지 차도 아니야. 그럼 고객 차야, 100%. 만약에 이 차를 손을 대면 신고가 들어오고 난리가, 그러니까는 거대한 이 자동차 기업의 컴플레인이 들어갈 거 아니냐고요. 개인이 뭔가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본인이 이제 직감을 한 거예요, 이 한국분이. 그러면서 똘비한테 궁극적으로 이걸 다 알려주고 전화를 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 네 돈 한 300만 원 돈 너 어디 농협으로 입금했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입금했다고. 야, 네 계좌번호 불러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딱 불렀대요, 자기 계좌번호를. 돈 돌려줄 테니까 함구하자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함구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네가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뭔 말인지는 알지? 어디다 신고하고 이러지 말자. 나는 같은 한국 사람이고 나는 너하고 의리 지켰다. 우리 그러지 말자. 나 일 크게 만들기 싫다 하고 사건 정리를 하는 거더래요, 그 한국분이.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았대요. 돈을 돌려받았고 본인은 다음날 배편을 이용해서 바로 육지로 나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일단 약속한 게 있으니까 신고를 하던가 이런 건 안 했고 일상생활을 보냈답니다.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6개월쯤 지났을 때 본인이 잘못 본 건 아니래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말고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손에 꼽히는 큰 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갈 일이 있어하고 갔다가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앞에서 이렇게 종업원분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데 거기서 봤대요. 한 반년쯤 지났을 때 본인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지만, 그리고 그 종업원분은 자기를 볼 수 없는 각도였지만 진짜 젠인데 딱 보자마자 소름이 돋으면서 몸이 반응해서 알려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나왔다고, 쟤 본토까지 상륙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이 어딘지 이런 건 아마 모를 거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 브로커가 자기의 직장이 어딘지를 명함을 줬으니까 다 알고는 있지만 안 줬겠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되게 조금 쫄아서 살았던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진심으로 제가 동남아 이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개 중에 조금 나쁜 분들이 있듯이 거기도 조금 이상한 여자가 있었을 뿐이니까 그렇죠. 그 나라 어딘에서 싸잡아서 욕은 하지 말아주시고 제발. 아, 예. 그렇지. 절대 좀 그건 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그런 목적으로 한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영업사원들 중에 사고 치는 일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네. 하지만 그거는 되게 극소수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너그러이 봐주시고. 너무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게, 어떤 나라의 사람이 얘기가 나오면 그 나라 사람 전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 예. 네. 그러니까 개개인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거고, 그 사람들이 나빴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동네 꼬마님 이야기는 머릿속에 영상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귀로 듣고 상상할 수 있는 영화죠, 거의. 진짜 동네 꼬마님은 말씀을 워낙 잘 하시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상상 너무나 잘 되면서 이야기 잘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싸잡아서 영업사원을 욕하시는 거나 이런 일들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